귀궁 8화는 그야말로 서사의 대격변이었습니다. 지금껏 등장했던 수많은 복선들이 한순간에 드러나며 시청자들에게 전율과 충격을 동시에 안겼죠. 8화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김봉인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왕 이정의 외조부이자 영의정으로 궁 안에서 가장 믿음직한 조언자로 묘사됐던 인물이 사실은 귀물을 조종하고 왕실을 전복하려는 진짜 흑막이었다는 점이 반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욕망 많은 정치인이 아니라 팔척귀의 부활을 방조하고 귀물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권력주의자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깊고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팔척귀의 괴성이 신당에 울려 퍼진 장면입니다. 팔척귀가 본격적으로 깨어났다는 선언이자 앞으로 벌어질 더 거대한 재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강철, 열의, 이정 세 인물은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된 여정이지만 이들이 마주할 운명은 하나, 팔척귀를 막고 김봉인의 음모를 저지하며 왕실과 백성을 지켜내는 일.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철은 인간과 귀물 사이의 존재로 언제든 팔척귀와 연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열의는 귀물을 품으려는 무녀로서 인간과 귀물 사이에서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왕 이정은 피로 얽힌 왕실의 저주를 직면하며 외조부라는 이름을 가진 최대의 배신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9화에서는 이 세 인물의 변화와 결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과연 자신 안의 불안을 이겨내고 악의 실체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귀궁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강철은 가장 복잡하고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도 아니고 완전한 귀물도 아닙니다. 초월적 힘을 가졌으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에 점차 물들어가는 강철의 변화가 재미를 주는데요. 열의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을 지닌 강철이 있지만 자신이 귀신임을 자각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의 손길과 웃음 앞에서 흔들린다는 것.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점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열의에 대한 마음이 알쏭달쏭 복잡해지는데요. 팔척귀가 다시 깨어났다는 사실은 강철에게 더 큰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와 팔척귀는 본래 같은 계열의 존재였으며 실체는 다르지만 뿌리는 이어져 있다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본래 정체와 새로 생긴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것 같습니다. 9화에서는 강철이 열의에 대한 감정 고백도 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는 로맨스 타임일 듯합니다. 열의의 반응도 기대가 되는데요. 설레임과 복잡 미묘한 감정일 듯하네요. 열의는 넙덕의 죽음 이후 줄곧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강철에게 마음이 끌린 순간 그 사람이 넙덕을 죽게 만든 귀물이라는 사실과 부딪히며 죄책감은 증오와 혼란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죠. 넙덕의 죽음은 강철이 아닌 팔척귀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열의의 감정을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역할까지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대상이 오히려 귀물과 싸워온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존재를 향해 웃었던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 강철에 대한 열의의 마음 또한 확인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열의는 이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마침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넙덕은 생전의 단순한 테마사가 아니었습니다. 귀물을 몰아내는 것보다는 그들의 사연과 억울함을 이해하고 풀어주는 살풀이 의식을 중시했죠. 귀물은 단지 괴물이 아니라 한때 인간이었고 억울하게 죽거나 원한을 품고 이승에 남겨진 존재들입니다. 넙덕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달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안식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열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 길을 이어가려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열의는 귀물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봉인과 열의가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봉인은 귀물을 이용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감정이 있다고 믿지 않으며 오히려 통제 가능한 위험 물질처럼 취급합니다. 귀물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봉인의 계획에 가장 큰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열의가 될 것 같습니다. 풍산이 넙덕의 핏줄이 열이라는 걸 말하며 모든 걸 틀어지게 만든 건 열이라고 생각하지만 김봉인이 공포로 지배하려는 귀물들이 열의 앞에선 눈물을 흘리며 떠나갑니다. 그녀는 이제 무녀로서뿐 아니라 귀물과 인간 모두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강철과의 관계는 열의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강철에게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지켜낼 가치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강철을 다시금 선택의 기로로 이끌어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여주인공 그 이상이며 귀궁 세계관 전체를 감싸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왕 이정은 가장 인간적인 고뇌를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 피와 진실을 버리지 않는 인물이죠.
하지만 8화에서 밝혀진 외조부 김봉인의 실체는 그를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실의 흑막, 팔척귀의 조종자, 그리고 귀물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는 야욕가, 그 인물이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외조부였다는 사실. 이정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회의와 혈통의 저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은 정치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입니다. 귀물의 위협이 현실이 되었고 팔척귀가 다시 깨어난 지금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궁궐 안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김봉인은 조용히 귀물과의 연대를 구축하며 내부 쿠데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8화에서 보여준 김봉인의 미소는 왕조의 종말을 선언한 듯한 오만함이자 자신이 만든 판 위에서 이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냉혈한의 여유였습니다. 이정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향해 검을 겨눌 것인가? 그는 더 이상 피를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왕이 된다는 건 가장 먼저 자신이 의지한 이를 의심하고 가장 먼저 가까운 자를 내쳐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가 김봉인을 배척하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인 반격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김봉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파헤치기 위하여 강철과 열이 함께 협약을 할 것으로 보이며 드디어 김봉인의 진짜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는 강철과 열이와의 연대를 통해 왕실의 정화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정에게는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선왕이 팔척귀에 빙의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내려진 운명일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이정은 단지 외부의 반란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저주받은 피일 수 있다는 공포와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 저주받은 피도 배신의 혈연도 뛰어넘어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감정을 거두고 이성적인 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가 결국 강철, 열의와 뜻을 모아 진짜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지, 그것이 김봉인과 팔척귀의 음모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바로 이정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에 달려있겠죠. 등장부터 묘한 위기감을 풍기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이무기의 동생 비비입니다. 비비는 귀물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감정선과 갈등 구조를 가진 존재이며 강철의 과거, 귀물의 본능, 그리고 인간 감정의 위협을 동시에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비비는 형 강철이 인간의 감정에 물드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강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믿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 자체가 귀물들에게는 독이라고 확신합니다. 열의를 향한 강철의 감정은 비비에게 있어 한때의 일탈이 아니라 귀물 본질을 배신하는 중대한 오류처럼 느껴집니다. 8화에서 비비는 열의가 강철을 껴안는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엔 분노, 불안,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형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존재가 아닌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비비는 귀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자신들이 인간의 감정을 갖는 순간 약해지고 흔들린다고 믿습니다. 그는 강철에게 경고합니다. 형, 넌 잊었어. 우리는 인간이 아니야. 이 대사는 곧 비비가 앞으로 강철을 막거나 때론 열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는 귀물의 본능과 형제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강철을 인간으로부터 떼어놓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열의가 강철을 바꾸는 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감정의 본질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철을 지키기 위해 열의와 함께 팔척귀와 싸우게 될 반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9화 예측해보았는데요. 다음 화로 다시 찾아올게요.